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대한적자사 재난안전교육팀장 이광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 관련한 대한적자사의 대응 활동과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남긴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한적자사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적자사는 법정으로 재난의 안전관리기법법상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긴급구호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구호지원기관이고, 그 다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이렇게 법정으로 재난시에 정부나 지자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있는데 주의가 발령이 되면은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도 질본의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적십자 내부의 감염병 긴급대응본부를 지난 1월 23일 날 설치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지난 1월 20일 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적십자사도 긴급대응본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난 2월 20일 날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 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에서 심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도 전사적인 역량을 모아서 대응하고자 코로나19 긴급구호 재난대책본부를 2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표를 좀 잡지만 보시면은 저희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반 구호활동, 그 다음에 병원, 혈액, 그 다음에 국제, 모금, 홍보까지 어떤 전사적인 역량을 다 집중하고자 이렇게 직제를 편성해서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한적자사는 기존의 태풍이라든가 산불 재난과는 다른 유형의 감염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본사 내부에서도 좀 혼선이 아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한다는 것에는 많은 부분이 따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3번에 걸쳐서 대한적자사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맞춘 구호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1차로 2월 25일 날 가이드라인 발표를 각 지사 정기관에다가 하였는데 지난 2월 23일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가장 최고 격상된 최고 심각한 단계인 심각 단계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는 아시겠지만 어떤 갑자기 외부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특히 그 시계, 음료,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식량 세트를 저희가 좀 긴급하게 좀 제작을 하였습니다. 거의 식품은 주로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즉석식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긴급히 지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적십자사 내부도 또 감염병 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십자가 가지고 있는 구호문자를 저희 봉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봉사원들이 모이는 사무실이라든지 에서 분산 비축을 해놔서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2차는 지난 3월 4일 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때는 정부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개설하게 됩니다. 경증 환자라든지 무증상 환자들이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갑자기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익숙치 않은 어떤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어떤 지자체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필수 물품 생활을 하다 보면 필수적인 물품들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생활물품 세트를 그래서 가장 취약이라든지 칫솔 누구나 일상에서 매일 생활해야 되는 그 생활 필수 물품을 세트화 해가지고 이 생활치료센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20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의료진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진 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였고 이에 맞춰서 국가 전담병원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인 거기에 의료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저희가 실시할 것을 또 안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는 정부가 지난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이었지만 약 한 달만 전 해도 좀 코로나19 환자 수가 10명 미만 또 때로는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함에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확진 환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는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활동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돌봄입니다. 지역 돌봄에는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돌봄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누구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울, 불안 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십자가 정서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마음 돌봄을 했고 마지막으로 생명 돌봄입니다. 또 이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헌혈하는데 많은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 생명 돌봄, 꼭 코로나19로 인한 도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생명 돌봄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적십자사가 코로나19를 하면서 기부금 모집을 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도 하였는데요. 기부금은 약 한 430억 원이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현재는 약 398억 원이 집행이 돼서 9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의료진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은 분들이 그 기부 의사 표시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의료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도 지원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약 384억 원인데요. 국내에서 사실 해주신 분들도 많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은 기증물품이 저희 국내에 갑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절하게 의료진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환자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구조 구급대원이라든지 그래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전달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 기부금품은 814억이 모집되고 총 699억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좀 왜 아직 집행을 안 했을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2차 대유행 대비가 각계각층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2차 감염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이제 의료진 지원을 하기 위한 또 1차적인 비용들을 좀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됐던 것이 중국 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한에 대한 지원, 또 기업뿐만 아니라 또 개인분들이 지원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저희 적십자를 통해서 기부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특히 중국에서 많이 저희한테 물건을 기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뭐 아시겠지만 의료진, 확진 환자, 자가격리자, 그 다음에 코호트 실의 격리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우한 기급공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기급공인,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봉사하고 있던 우리 코이카 봉사단원이 입국한 코이카 단원들에게도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한 기급교민 같은 분들은 천안에 있는 그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 공무원이라든지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임시생활시설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누구나 겪지 않는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따른 어떤 심리적 불안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스트레치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라든지 걸 좀 준비했습니다. 물자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물건들이 현지에 답지했다는 저희가 소식을 듣고서 저희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품목별 지원 사항인데요. 먼저 마스크는 약 1200만 장이 저희 국내에 기부물품으로 이렇게 답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에게 적십자를 통해서 마스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면 국내에서 마스크나 여러 가지 기증물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감염병 대응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적십자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이후로 제2차 다른 감염병이 어떤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파우치를 좀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에 감염병이 그 코로나19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취약계층들 특히 마스크를 사기 어려웠던 우리 취약계층 분들에게 긴급하게 좀 전달을 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비상식량 세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격리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했고요. 오른쪽에 생활 세트 또 그 어떤 생활치료센터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키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유행을 또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아동, 그 다음에 여성,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방역 물품을 담긴 안심키트도 현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해외부로부터 전국 17개 방역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실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00여 명의 상담 전문가를 갖추고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감염병에 대한 재난주무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복지부에서 확진 환자라든지 밀접 접촉자라든지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십자 홈페이지 내에 Q&A를 통한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 또 이 어떤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상담 신청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분들을 위한 마음 돌봄 키트도 현재 제작을 하였습니다. 5천 세트가 전국에 지금 각 지사에 분산된 상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분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또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좀 요약 상담이고요. 또 상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먼저 이제 국내에서 중국을 이제 저희가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한에 특히 우한 쪽에 보낸 건 멸균 장갑하고 의료용 커버 그래서 총 6종 12만 점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글이라든가 마스크, 그다음에 체온계 5종 40만 점이 국내로부터 중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밑에 그 하단의 박스를 좀 주목해 주시면 저희 K방역이 전 세계의 어떤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십자사는 캐나다 적십자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위한 화상회의를 지난 4월 17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6개의 적십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상주, 영주, 통영병원들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병원 선별 진료소로서 어떤 클린존하고 오염존을 좀 구분을 해서 병원을 찾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어떤 구획을 좀 나눠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혈액 관련된 사항인데요. 코로나19 발생되면서 가장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저희 적십자사 사업 내부에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 혈액이었습니다. 혈액은 특히 뭐냐면 고등학교 헌혈이 가장 많은 그 저희 헌혈자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등교 계획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 공무원분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그런 헌혈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혈액 수급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다음 장. 예, 저희가 평균 한 5일분을 가지고 있어야 좀 정상적인 혈액 보유량을 하고 있는데요. 4일만 해도 그나마 저희가 어떤 병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양으로서 적정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활동 사진이고요. 이 사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공적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법무부라든지 어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이제 남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재난과는 다른 어떤 구호를 코로나19는 저희들한테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급식을 한다든가 물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어떤 한계에 이르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거리를 찾는 것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아직 확실하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봉사 영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코로나19 제2차 유행 대비를 위해서 저희 적십자사는 방역봉사대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잠깐의 교육이 아니라 방역 전문 기관인 한국방역협회하고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전국에 300명의 방역 전문 봉사자들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보호인데요. 저희 적십자사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재민 대피소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코로나19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이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고 이 자료가 정부 또는 지자체한테 제공이 되어서 선제적인 재난 구호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구호 개념에 대한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재민은 가족을 잃거나 그 다음에 집이 소실되었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아울러서 구호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대다수가 다 의료진을 지원해 줍시다라는 뜻으로 기부가 답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적시자사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들을 온라인화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면은 이 교육들이 국민들이 우리 적시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대국민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나 이렇게 심혈관 환자께서 그 환자의 숨을 못 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물리적 응급처치인 FA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스트 에이드라고 해서. 근데 마음도 초기에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한 이런 마음들을 심리적으로 응급처치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적시자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육을 저희가 올해 전폭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감염은 환자 잘못이라는 어떤 설문조사의 어떤 질문 문항인데요. 일반인들은 30.7%가 감염을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환자들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9.5%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염자가 느꼈던 것은 주변 비난 시선이 내가 다시 또 나았는데 다시 또 걸리면 어떻겠나에 대한 걱정보다 많았던 것이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이 좀 두려웠다는 것이 설문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감염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 환자를 바라보는 그 이웃의 시선이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정말 비난의 그런 시선이 되었을 때는 사회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간은 이 코로나 특히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몇 명의 어떤 경증 환자라든지 무증상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정부는 인력을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호 민간 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또 그 환자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좀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 협의회가 해남도 주도를 해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기부금 협의회는 뭐냐면 3대 메이저 단체, 적시자, 재협, 모금회가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를 서로 공유해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다른 분야, 특히 이런 어떤 물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인정보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몇 명의 어떤 지금 현재 확진 환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면은 정말 좋은 어떤 우리의 구호체계가, 대한민국의 구호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스크 같은 적시자사도 공적 판매되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은 하였지만 그 돈으로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초기에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외국에서의 기증 문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00만 장의 마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중요한 건 부분은 정부에서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 보유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혈액량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 특히 공무원 주도, 공공기관 주도의 어떤 혈액에 대한 부분이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이라고 이 감염병도 모여져서 사전에 디데이에는 보건복지를 비롯한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뭐 기재부, 그 다음에 법무부, 이런 식의 형태의 일일 혈액 긴급 치료 계획이 미리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전담병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병원이나 민간 병원이냐에 따라서 현재는 정부 지침이나 아직 정확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등을 줘서 오히려 민간 병원이 성의의 뜻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 병원이 재난교부세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도전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각계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